안녕하세요, 아이린님.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일단 하루를 이렇게 시작했고요. 조금 제가 놀면서 약간 생활 패턴이 바뀌어서 좀 그렇긴 한데, 네, 자, 오늘 루틴 일단 빨리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해야 될 일 명확하게 강박 가지지 않고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한번 받아들여 볼게요. 자, 그러면 사이트 도레님의 책을 읽어보도록 하고요. 될 만한 이름은 집착하기. 이 세상에는 작은 차이를 업신여기는 사람과 이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로는 작은 차이를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집스럽습니다. 얼마나 자신의 일에 집착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집착은 나쁜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죄송해요. 사실 스님도 얽매여 삽니다. 스님에게는 얼마나 집착하지 않는가가 바로 수행입니다. 집착하지 말기에 집착합니다. 맞아. 집착하지 말기에 집착한다. 도전은 인생을 흥미롭고 의미있게 만든다. 죄송해요. 네. 상식을 깨부숴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상식을 깨부숴라 보다는 자, 부자의 인간관계와 부자의 행동 습관, 부자의 인간관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책이에요. 사이트 이토리님의 책을 한번 다시 전부 다 끝내보도록 할게요. 또 하나 배워야만 하는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좋은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상냥하게 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좋은 사람일수록 꼭 갖춰야 하는 것, 사랑과 돈. 그럼 이제부터 그 오류를 고쳐나가 봅시다. 그럼으로써 돈의 흐름이 좋아질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으려는 그 사람이나 당신을 깔보고 만만하게 대하는 사람에게까지 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그런 사람에게까지 미움받지 않기 위해서 벌벌 뜨는 파동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파장에 맞는 사람하고만 즐겁게 지내면 됩니다. 돈 문제와 인간관계, 이 두 가지를 확실히 알면 앞으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깨달은 사람이야말로 성공을 거머쥘 수 있으니까요. 사실 저는 좋은 사람이야말로 성공해서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에게 돈이 모이면 좋은 일에 쓸 테니까요. 또한 돈이 없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고 아파할 때 도와주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을 그저 두고 보는 일만큼 좋은 사람에게 있어 괴로운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인 여러분 꼭 성공해서 부자가 되세요.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성공해서 행복해지는 것, 저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 세상에는 돈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성공하고 끝내 돈까지 끌어옵니다. 즉, 무엇을 시작하더라도 주위로부터 응원을 받고 자연스럽게 돈을 끌어당기는 사람입니다.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좋을지는 입장이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럼 이런 시대에 속이 가장 편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돈 문제를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아챈 사람입니다. 만약 이걸 알아채고 본인의 돈을 확실하게 관리하지 않는다면 신은 당신에게 잘했다는 뜻의 동그라미를 쳐줄 것입니다. 아이고, 잠깐만요.
도저히 참 거슬려요. 지금 블로그 글을 올리는 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돈 문제를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좋을지는 입장이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럼 이런 시대에 속이 가장 편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돈 문제를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아챈 사람입니다. 만약 이걸 알아채고 본인의 돈을 확실하게 관리까지 한다면 신은 당신에게 잘했다는 뜻의 동그라미를 쳐줄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돈을 주면 어떻게 쓸까라고 시험 문제를 내렸다는 걸 잊지 마세요. 즉, 신이 이 사람에게 돈을 주면 뭘 할까 하는 생각으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사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필요 없는 것까지 사면 안 됩니다. 자기에게 필요 없는 것까지 사면 분명히 그 돈을 신이 도로 가져가 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이 원칙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은 이런 사람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시 한번 가난 수행으로 돌려보낼 필요가 있으니까요. 돈이 들어오면 우선 저축부터 해야 합니다. 돈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에는 반드시 변동이 있기 때문이죠. 세상은 늘 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상태는 절대 계속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흐름이 변할 때가 오는데 이때 그 흐름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저축이 꼭 필요합니다. 일이 잘 될 때는 웃는 얼굴로 백반을 먹고 일이 잘 안 될 때에는 프랑스 요리를 먹도록 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전사는 설사 성공을 하고 아무리 큰 부자가 되었다 해도 변두리 백반집에서 웃는 얼굴로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을 지닌 인품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후자는 무슨 뜻일까요? 이는 일이 잘 안 풀릴 때에도 여유롭게 프랑스 요리를 즐길 수 있을 정도로 미리 저축을 해두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지출을 늘리지 않으려는 노력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가 바로 장사의 승패를 결정합니다. 이 책은 제가 읽었네요. 이 책을 읽은 기억이 없지? 근데 부자의 행동습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부자의 행동습관. 꿈의 목표로 변해가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설사 당신이 내심 매일 3,000원씩이라면 평생을 모아도 모자라겠지? 라고 생각했더라도 실제로 매일 3,000원씩을 모으는 실천을 통해 가까운 미래에 꿈이 당신 쪽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꿈이 현실로 다가오다니 재밌는 얘기죠. 그것을 풀어 말하자면 당신의 행동을 통해 꿈이 스스로 실현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꿈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일에 몰입하게 되면 수입도 늘어날 뿐더러 가속의 법칙이 작용해서 몇 년 뒤에는 정말로 꿈꾸던 집을 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목표를 확실히 정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꿈이 먼저 현실로 다가옵니다. 만약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유는 꿈을 그저 꿈인 채 끝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꿈의 목표를 실천 가능한 일부터 꾸준히 해나가면 반드시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어쨌든 핵심은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먼 여정이라도 한 걸음을 내디디면 반드시 그만큼 당신의 꿈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진짜 성공이란 성공이 이어지는 것이니까요. 평범한 사람들은 대체로 곧바로 10억 모으기라는 목표를 세웁니다. 그러고 나서 이건 안 되겠다 라며 질을 포기해버립니다. 실현하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죠. 작은 성공이라도 그것을 이어가다 보면 성공했다는 성취감이 뇌에 착착 스며들어 점점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그러면 곧 꿈은 이루어진다 라는 말이 자신의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사실 사람들 대부분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룰 수 없는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꿈을 이루고 싶다면 이룰 수 없는 꿈만 꾸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당신이 이루기 힘들어 보이는 그 꿈을 반드시 이루고 싶다면 우선은 그 꿈에 가까워지기 위한 다른 작은 꿈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작은 꿈에 성공을 성취하며 당신이 바라던 그 꿈을 계속해서 이어가세요. 샐러리맨으로 출세하고 싶다면 우선 대리가 되기 위해 이렇게까지 노력하는 사람은 자네 말고는 없을 거야. 라는 그 말을 들을 정도로 분발하세요. 그리고 대리가 되면 더 높은 곳을 향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아래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대리가 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면 당신의 후임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당신은 대리보다 위의 직급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위쪽만 쳐다보고 발밑은 살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종종 보지 못한 장애물에 발에 걸려 넘어집니다. 목표를 낮게 세우는 것이 철칙입니다. 꿈은 작게, 노력은 크게를 명심하세요. 그러면 꿈을 금방 이룰 수 있을 뿐더러 꿈을 이룬 후 또 다른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은 성공을 이어가다 보면 당신은 자연스레 이기는 습관이 붙고 천하무적이 됩니다. 그러면 좋은 기운이 저절로 나에게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자신감이 없는 사람에게 좀 더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세요 라고 조언은 무의미할 뿐입니다. 오히려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원래부터 지는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를테면 몇 년까지 영어야를 능숙하게 할 수 있게 되기, 몇 년까지 10억 모으기 등의 목표를 세운다. 그들은 불가능한 일부터 목표를 삼고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불가능한 일이 자신을 옥죄는다. 남과의 약속을 자기 약속도 같은 이치입니다. 입을 다문 채 그만두면 약속을 지키지 못한 셈이 되어 스스로를 자책하게 됩니다. 이 점을 주의하세요. 당신이 전에는 못했던 일을 계속 해내는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성공 경험을 계속 쌓아 나가지 않으면 성공한 사람이 되지 못할 테니까요. 실패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로 인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도 일종의 성공이니까요. 요컨대 본질적으로 말하면 실패란 없습니다. 단지 경험만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었다라는 그 경험이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단 오늘의 경험을 통해 지혜를 얻고 다시 내일을 향해 도전하면 됩니다. 그런다면 미래가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의 도전은 내일의 경험으로 바뀝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질 것 같은 느낌도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진다 하더라도 단지 자기 자신에게 진 것입니다. 상대가 강해서 지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약해서 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스스로를 바꾸어 나가면 됩니다. 지는 습관을 이기는 습관으로 바꾸면 됩니다.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신은 우리에게 그런 힘을 선사해 주셨습니다. 신은 특별한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들지 않습니다. 당신도 나도 모두 똑같은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에너지는 엄청납니다. 인간이 신념이 불타오를 때는 정말로 굉장한 파워가 나옵니다. 저에게는 마루카는 계속 성장한다 라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신의 분신입니다.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이유도 신이 마음속에서 그 소망을 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신은 마음속에서 우리가 내는 그 감사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저는 신이 정말 좋습니다. 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에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느끼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맞아요. 여름에는 냉방이, 겨울에는 난방이 되고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회사는 거품 경제기 이후에도 쭉 실적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이 이 세상을 가난하거나 괴로운 것이라고 여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그 파동은 실제 현실을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느 때도 가난하다거나 힘들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로 풍요롭습니다. 신이란 얼마나 너그러운지요. 저는 지금까지 돈을 모으자라고 결심한 적이 없습니다. 쓰고 남은 돈이 모인 겁니다. 다 쓰지 못한 돈이 모였을 뿐입니다. 제게는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지금 돈을 모아두자라는 사고방식이 없습니다. 물론 돈을 모으는 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고방식을 경계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고방식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가난하면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생각을 현실로 만드는 존재니까요.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들이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 행복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실제로 풍요로워지는 사람은 저 자신입니다. 풍요로움의 씨앗을 뿌린 사람은 저이므로 그 열매를 수확하는 사람도 저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밭에 씨를 뿌리는 그 광경을 바라보기만 하며 자신의 밭에도 싹이 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봤자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 가벼워질 만한 그 행복의 씨앗을 뿌린 사람은 저니까 열매도 제가 수확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게서 들은 이야기를 저처럼 세상에 뿌리지 않는 한 열매를 수확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에게 사랑이 부족하다면 그건 사랑의 씨앗을 뿌리지 않아서입니다. 사랑의 씨앗. 저는 매일매일 아주 즐겁게 삽니다. 바로 즐거움의 씨앗을 뿌려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웃는 얼굴로 지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은 과거에 당신이 뿌린 씨앗의 열매입니다. 사회에 빨리 나왔으니 이득이야. 경영의 신으로 추앙받는 파나소닉의 창업자 마쓰시타 고노스케는 중학교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에도 시대의 사상가로 궁핍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항상 책을 읽어 일본 교육의 기초를 세운 이노미카 칸타로는 애초에 학교라는 곳을 가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사람은 스스로 위대해지는 법입니다. 그물을 당겨 고기잡이를 할 때도 그 일이 게임이 되면 지는 사람은 있을지언정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은 없을 테죠. 축구든 마작이든 뭐든 간에 게임이라는 그 이름이 붙으면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21세기는 마음의 시대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그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러니 일하지 않으면 굶어 죽어라는 협박은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통 사람들은 세금을 내기 싫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세금을 내는 게 전혀 싫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본이 저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무서 직원들은 저의 종업원인 셈입니다. 세무서 직원들이 전국에서 수금한 돈으로 도로도 만들고 다리도 만드니 그 덕분에 저는 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가을이 되어 수확을 하면 그 겨울 씨를 종업원이 세금으로 거두어가서는 전국에 뿌려주니 이듬해 가을에 또다시 제가 수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 번도 세금을 내는 게 싫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든 세금을 안 냈으면 하고 째째하게 생각하면 째째한 일만 일어납니다. 기억하세요. 그때 저는 그 사람에게 과학적으로 다른 참여는 기울지만 제가 달로 보이나요? 라고 대꾸했습니다. 인간은 제한선을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성장하다가 망한 회사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건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잘못된 일을 하니까 망한 겁니다.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일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즐거운 일이라면 그로 인해 사업이 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 그래도 망했다면 그 이유는 자신의 즐거움만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나만 행복해지면 된다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행복은 촛불 옮기기와 같아서 옆 사람에게 나누어주면 주변까지 밝아집니다. 또한 나누어주었다고 해서 나에게 대한 행복의 불꽃이 꺼지지도 않습니다. 이대로도 괜찮아. 인간은 현상 유지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생물입니다. 마이너스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과
플러스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 우선은 스스로에게 이대로도 괜찮아 라고 말해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이 말을 할 수 있게 되면 남에 대해서도 이대로도 괜찮아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매일 이 말을 읊조립니다. 무언가를 새로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이 말을 스스로에게 들려주세요. 분명 당신의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 덕에 상대방의 마음도 가볍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일이라도 저의 방법을 안내받은 사람은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똑같은 고민을 상담받는다면 이 문제가 평생 발생하지 않을 만한 해결책은 무엇일까? 라고 묻는 겁니다. 반면 고민하는 사람에게 처음부터 갑자기 스스로 답해보세요 라고 요구하면 대부분은 말문이 막힙니다. 먼저 고민을 상담한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발생한 문제는 아무래도 주관적으로 생각하게 되어 결국 감정적으로 치닫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어지간해서는 최고의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신이 우리에게 문제를 안겨준 이유는 그 사람의 정신을 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해결책이 없는 문제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조금 문제가 있는데 성장시키기 위해서 아내가 남편에게서 좋은 에너지를 빼앗는 것을 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남편의 위로는 아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를 못한다. 문제는 공유할 수 있습니다. 동정만으로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 저의 제자가 되어 성공한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저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앞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히토리 씨라면 어떻게 했을까? 과거의 실패란 개선하지 않고 끝냈기 때문에 실패로 남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목적지에 도착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참된 성공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다시 새로운 목표를 찾습니다. 이게 또 읽었네요. 제가 다 읽었네요. 다 읽었어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도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동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구라는 별에서 육체 속에 갇혀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런 일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경제활동이나 인간관계를 통해 행동함으로써 여러 가지를 배우며 그 배움은 우리의 정신, 즉 영혼이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도 그것이 정말로 올바른지는 행동으로 옮겨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왜냐하면 올바름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며 사람마다 배워야 하는 과제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어떤 일이 옳은지 그른지를 행동으로 옮겨봐야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네. 이걸 독서 노트를 해보고 신경 쓰이는 게 있어가지고 조금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아닌데 이렇게 좀 생각을 전환해서 스트레스로 생각하지 않고 힘을 빼고 저항하지 않고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오늘 그 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쵸? 아무것도 아닌 일을 계속 이렇게 지금 독서하면서도 이 신경을 쓰고 있는 거 이렇게 진짜 훈련인 것 같아요. 아이리님. 책을 읽는 중에도 지금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쵸? 자, 성공할 때까지 행동을 개선하는 묘미를 즐기세요. 생각만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는 행동으로 옮겨본 후에야 알게 됩니다. 잘 되면 옳고 잘 안 되면 틀린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일단 남에게 물어봐도 좋고 공부를 해봐도 좋겠죠. 하지만 어느 쪽이든 행동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지구는 행동하며 자신에게 옳은 길을 선택하는 별입니다. 성공, 즐거움, 행복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가는 별입니다. 덧붙이자면 지구는 처음부터 일이 잘 풀리지는 않는 별입니다. 당연한 일이죠. 어쨌거나 성공할 때까지 계속 해보는 것이 삶의 재미입니다. 성공 자체만으로 재미있는 것이 아니라 성공할 때까지 자신을 개선하며 성장해 나가는 그 여정이 매력적이라는 뜻입니다. 모두가 성공을 줬지만 성공이라는 그 목적지보다 그것을 향해 가는 여정이 재미있는 법입니다. 여행도 목적지로 향하는 도중이 가장 즐겁습니다. 도착하고 나면 남은 일은 되돌아오는 것 뿐이니까요. 느리네요. 네, 천천히 스트레스 받지 말고 행동이 수반되어야 한다. 네, 이걸 독서노트 생각을 조금 정리를 해보고요. 참, 아무것도 큰일도 아닌 일에 이렇게 신경을 계속 쓰는 것도 떨쳐내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거, 이걸 좀 수련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독서하는 중에서도 계속 생각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개선하고 개선해서 일이 잘 될 때까지 시도해보세요. 성공한 사람, 즉 잘 나가는 사람의 흉내를 내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흉내를 낸다고 해서 그들처럼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조금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똑같이 해서 잘 풀리는 건 수학뿐입니다. 1+1은 2와 같은 문제도 정답도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당신은 당신만의 성공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 말은 성공한 사람이 흉내를 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흉내를 내본 뒤 일이 잘 풀린다면 잘못된 점을 개선하라는 뜻입니다. 잘 안 풀린다면 잘못된 점을 개선하고 개선해서 일이 잘 될 때까지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당신에게 잘 맞는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두고 힘들어서 못하겠어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일 참 재밌군 이라고 말해야 언어의 힘이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개선 습관을 들이면 모든 일이 잘 풀립니다. 행동에도 잘 안 될 때는 행동을 거듭 개선하면 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자신을 개선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정신적으로도 성장하게 됩니다. 이에 더해서 개선 습관을 들이면 모든 일이 잘 풀리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은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어느 정도 자라면 성장을 멈추지만 정신은 무한히 성장해서 계속 커질 수 있습니다. 위대한 정신을 가진 사람에게는 강렬한 아우라가 느껴지거나 호박 같은 것이 보입니다. 정신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어쨌거나 자신을 좀 더 개선하는 일입니다. 마음의 세계도 물질의 세계와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의 세계에서 개선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의 세계에서도 개선하지 않습니다. 반면 개선 습관이 모여진 사람은 계속해서 개선해 나갑니다. 우리는 언제나 선택하고 행동하고 개선하고 책임을 집니다. 행한 일이 잘못되었다면 다시 개선하면 됩니다. 단지 그뿐입니다. 스스로를 개선하는 사람은 일에서도 인생에서도 정신적 성장에서도 반드시 성공을 이룹니다. 네, 오늘도 여기 이 정도에서 독서는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리님 오늘 독서하느라고 수고했어요.